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스포먼크 코리아의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스포먼크 옵저버빌리티라는 새로운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나왔는데요. 먼저 제품 소개에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그 IT 환경의 변화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이 2020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측면에서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T 관점에서 먼저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인터넷 사용량이 2020년 그 전년도 대비 70%가 상승했고요. 그다음 이커머스의 성장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76%가 성장했고 또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객 응대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도 다 비대면으로 전환을 한 그 비율이 65%에 달한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앞으로 모든 회사가 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는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의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만 해도 이제 핸드폰에 그 택시를 호출하는 앱을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동작을 안 하면 혹은 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제 다른 앱으로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 과거에는 IT 측면에서 보면 그 비용과 보안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이 두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기업들한테 지금은 능력 있는 개발자를 확보하는 일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나 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으시면 이 부분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이 분리가 돼 있다면 지금은 이제 데브옵스라는 문화가 정착이 돼서 더 빠르게 비즈니스를 런칭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하나의 툴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자체를 비즈니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을 보면 이제 워크로드를 많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고 또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환하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가트너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전 세계 주식의 75% 이상이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환경에 적용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고객분들을 보면 한 번에 이런 전환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1년에 이제 단계들을 거치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인프라를 들어서 올리는 리프트 앤 시프트 단계를 처음에 거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리팩토링하는 작업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작은 서비스들로 어플리케이션을 쪼갠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아키텍처링을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로 이제 정착하시는 그런 단계를 거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인프라 영역 쪽에 보면 그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인프라 자체가 추상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자체가 갑자기 부하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없어졌나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들도 기존에는 크게 하나의 모노리틱한 큰 어플리케이션이었다가 이것들이 이제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이런 작은 서비스들로 서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가 높고 또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들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도 보면요. 과거에는 운영팀에서 주로 모니터링을 했다면 지금은 데브옵스 팀 전체가 본인들이 관리하는 서비스라든지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계속해서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넷플릭스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아마존 같은 경우 겉에서 볼 때는 하나의 큰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뒷단에는 이렇게 서비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서비스, 회원 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뭐 제품을 관리하는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디펜던시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딱 보셔도 아마 모니터링이 어렵겠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리서치 기관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3%의 운영 조직은 클라우드의 복잡성 때문에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니터링을 넘어선 관측력, 옵저버빌리티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옵저버빌리티라는 용어는 이제 스플렁크에서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제어공학 쪽에서 외부의 팩터들을 사용을 해서 시스템 내부를 유추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IT에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옵저버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니터링이 어디가 잘못될지를 알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관측하는 것이라면 옵저버빌리티는 unknown,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영역까지를 다 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탐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하는 것까지를 옵저버빌리티의 영역 안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 관측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서비스들의 디펜던시도 굉장히 높고 또 인프라도 갑자기 뭐 생겼다 없어졌다는 이런 유동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과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만약에 알람이 장애가 났을 때 뭐 수초 안에 얼럿이 떴다. 이런 상황과 수분 안에 얼럿이 떴다. 이런 두 상황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MTTR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크게 보면은 고객의 어떤 브랜드 충성도나 혹은 또 기업의 결국은 매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시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과 머신러닝 기능도 이제 제품에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 서비스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람이 하나씩 다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분석 기능,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스윗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스윗이 다루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매트릭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을 통해서는 문제가 있는지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라는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트러블 슈팅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로그를 통해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스윗을 사용을 하시면 풀스택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스윗을 구성하는 5개의 서비스들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 서비스들은 모두 다 SaaS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1년, 연 단위로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네, 설치형은 아닙니다. 구독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 이 서비스들을 별도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번들로 같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요 각각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주요한 서비스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스플렁크 APM과 스플렁크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플렁크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인데요. 말 그대로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뿐만이 아니라 뭐 애저, AWS, GCP 같은 클라우드 모니터링, 그다음에 프라이빗 모니터링,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과 같은 그런 상황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200여 개 이상의 빌트인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작업 없이 바로 화면상에서 매트릭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화면에서는 1초 단위로 매트릭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바로 탐지를 할 수가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다른 서비스, 기존의 다른 제품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스플렁크 인프라 모니터링은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다른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배치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 매트릭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화면단에서 이제 배치로 풀링해가는 방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얼럿도 이제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서 스플렁크 인프라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실시간 아키텍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임 시리즈 DB랑 이 매트릭이 저장되는 저장소를 분리해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배치 방식이 아니라 스트림성으로 이제 푸시로 화면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같은 경우도 이제 수초 내에 떠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 아키텍처라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자 차별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플렁크 APM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 APM에서 다루는 로그는 트레이스라는 로그인데 일단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로 이렇게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 그 리퀘스트가 이제 다른 서비스들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스플렁크 APM 같은 경우는 CNCF,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의 그 분산 트레이싱의 요즘은 이제 표준으로 말할 수 있는 오픈 텔레메터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분산 트레이싱을 하기 때문에 벤더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런 트레이스를 모으고 수집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카디널리티 분석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상황을 이렇게 그룹 바이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트랜잭션별로, 혹은 뭐 테넌트별로, 혹은 뭐 리전별로, 뭐 노드별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에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서비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화면 전체는 이제 서비스들의 디펜던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빨간색이 생긴 부분이 문제구나라는 거를 바로 탐지하실 수가 있고, 그 가장 이제 그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은 앞단의 서비스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릴 다운을 하시게 되면 개별적인 트레이스 아이디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스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플렁크 APM에서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는 No Sample Full Fidelity 분산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100% 모든 트레이스를 다 수집합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자 차별점인데요. 기존의 APM 같은 경우는 헤드 베이스 혹은 테일 베이스드 샘플링이라고 해서 트레이스의 일부분이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랑 관련된 트레이스가 수집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플렁크는 이제 노 샘플링 방식이
이어서 100% 모든 트레이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영역과 관련 있는 트레이스는 반드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스윗의 가장 축이 되는 서비스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플렁크 온콜입니다. 스플렁크 온콜 같은 경우는 인시던트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알람이 떴을 때 그 알람을 담당자에게 스마트하게 라우팅을 하고 또 그 인시던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옥타랑 지라, MS 팀즈, 슬랫 이런 서비스들과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플렁크 로그 옵저버입니다. 이 스플렁크 로그 옵저버는 기존의 스플렁크 잘 알고 계신 그 로그를 처리하는 기술이 이제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스윗 안에 포함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인프라 모니터링으로 매트릭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를 탐지를 했다면 그 다음에 APM을 통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 옵저버를 통해서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루트 코드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스플렁크 RUM이라는 서비스인데요. Real User Monitoring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엔드 유저의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하는 프론트엔드 단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추적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딜레이는 얼마나 발생했고 어디서 접속을 많이 했고 이런 정보들을 말 그대로 그 사용자의 경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5개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그 5개의 서비스들을 서로 같이 사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영상의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플렁크 온콜입니다. 스플렁크 온콜을 통해서 이제 작업자는 이런 인시던트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인시던트의 내용을 보면 이 체크아웃 레이트, 그러니까 주문 건수가 갑자기 확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시던트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는 급하게 이제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플렁크 럼입니다. 리얼 유저 모니터링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자는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화면 좌측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쪽에 보면 이제 페이지 로드나 레이턴시가 약간 발생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엔드포인트 레이턴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카트의 체크아웃 쪽에 보면 이렇게 레이턴시가 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은요, 화면 오른쪽에 진짜로 스파이크가 이렇게 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세션 아이디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응답 시간 같은 걸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백엔드 쪽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엔드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플렁크 APM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플렁크 APM에서 보면 가운데 이제 가장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랑 그 다음에 화면 우측 상단에 갈락투스 포스트그레스,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 저장소를 사용한 그 부분에 이제 빨갛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서비스가 지금 카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페이먼트 서비스랑 카트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한테 인시던트를 다시 날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플렁크 온콜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카트 서비스랑 페이먼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지금 인시던트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폰 아래 화면에 보면은 누가 이런 인시던트를 날렸고 그다음에 누가 받게 될 것인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어떤 팀에서 이런 일들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아마 팀원들도 같이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카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카트 서비스 백단에 저장소는 포스트그레스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쪽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들이 화면 하단에 뜨게 될 텐데요. 일단 인프라 쪽을 의심해서 인프라 쪽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쿠버네티스 팟으로 뜬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전환이 돼서 워크로드 디테일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별히 CPU나 메모리나 네트워크 쪽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5개의 노드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특별히 이제 딜레이랑 관련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쪽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서비스 쪽을 클릭을 하니까 저렇게 핑크색으로 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실제 루트 코즈랑 관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화면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태그를 통해서 지금 이 서비스는 운영 환경에서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태그 스팟라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딥다이브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요. 네, 이렇게 다양한 태그, 제가 아까 그 무제한 카디널리티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가능한 화면인데요. 네, 여러 가지 디멘션으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를 이제 각각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화면 하단에 세 번째에 이제 버전 정보가 보이는데 35010 버전은 거의 다 에러가 떴고 그 다음에 9 버전은 정상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테넌트 레벨에서도 별로 이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버전 차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트레이스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의심스러운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딜레이가 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버터컵 페이먼트 API 쪽에 이렇게 딜레이가 길게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API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지금 탐지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실제로 원인 분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스플렁크 로그 옵저버입니다. 이 로그 옵저버에서 보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에러들이 뜬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상세 에러 내용들이 화면 오른쪽에서 뜨고요. 지금 에러 내용을 보니까 invalid API 토큰 테스트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서 뭔가 테스트 토큰을 썼다고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딱 이 메시지만 필터링을 걸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이 될 거고 그 다음 서비스도 페이먼트에서만 발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먼트 서비스랑 관련된 게 맞고 또 버전만 봤을 때도 35010 버전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은 그러면 어떤가 같이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이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필터링을 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버전, 2가지 버전이 같이 배포가 되어 있고 하나는 에러가 떴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로 봐서 35010 이후에 배포한 버전,
뭐 이렇게 요즘은 많이 같이 배포를 하시죠. 그래서 35010 버전이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롤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테일로 보면 요 남아있는 35010 버전 때문에 계속해서 에러가 보이다가 이제 롤백이 완료가 되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고 네, 메시지로 정상적으로 오류가 해결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 5개의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인프라 모니터링, 그다음에 APM, 리얼 유저 모니터링, 로그 옵저버, 온콜 이렇게 5개의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원활하게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모니터링하고 트러블 슈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노 샘플링 방식,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픈 텔레메터리를 기반으로 분산 트레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랑 매트릭 트레이스 이 3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다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유즈 케이스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막 선보이는 제품이라 아쉽게도 우리나라 고객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많은 주요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많이 아실 만한 고객 이름을 좀 꼽아보자면요. 나스닥이라든지 아틀라시안, 에픽게임즈, 카약, 옐프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스윗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나이키도 저희 고객입니다. 나이키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이키가 온라인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그 광고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이제 나이키의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이러면 그때 엄청나게 주문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안정성과 이런 확장성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시다가 저희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를 선택해 주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를 사용을 해서 받은 고객분들의 피드백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배포 품질 속도 이 부분이 이제 나이키의 피드백이었는데 품질 속도가 8배 향상됐고 또 고객 경험이나 시스템 가용성, 개발자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효과들을 얻으셨다라는 저희 피드백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같은 효과를 누려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스윗은 SaaS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5가지 알려드렸던 서비스 중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14일 무료 체험 링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자유롭게 14일 동안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의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더 많은 질문들과 문의사항이 있으실 텐데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남은 시간 동안의 Q&A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